초라한 차림의 남자가 은행에 돈을 인출하러 갔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며칠 후 무언가가 일어났다. 아침 햇살이 골짜기시의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지평선 은행의 웅장한 정면을 비추고 있었다. 그 은행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명성을 반영하듯 도시의 중심부에 신뢰와 안전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었다. 대리석 기둥과 반짝이는 창문들이 그 견고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은행 안에서는 직원들이 평소와 같은 효율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28세의 김소희는 네이비 블레이저를 매만지며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다. 깔끔하게 묶은 갈색 머리와 헤이즐넛 색눈에 담긴 예리한 시선으로 소희는 은행이 중시하는 전문가다운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희 씨. 옆자리의 동료 이지은이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또 다른 숫자와 미소의 하루 준비되셨나요? 소희는 진심 어린 미소로 답했다. 항상 준비되어 있죠, 지은 씨. 근데 오늘은 뭔가 다른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녀의 예감이 얼마나 정확할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은행장 박정호 씨가 아침 순찰을 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회색 양복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백발로 박정호 씨는 권위와 질서의 상징 그 자체였다. 아가씨들, 그는 엄격하지만 공손하게 인사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박 행장님. 소희와 지은이 동시에 대답했다. 은행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소희는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은행의 규칙과 절차에 대한 그의 융통성 없는 헌신을 동시에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다. 그때 일이 벌어졌다. 정문에서 소동이 일어나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소희는 무슨 일인지 보려고 책상 위로 몸을 기울였다. 초라한 모습의 한 남자가 은행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그는 낡은 청바지, 구겨진 티셔츠, 다른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의 검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며칠 동안 기른 수염이 얼굴을 덮고 있었다. 경비원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그의 입장을 막으려 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말했다. 저희 은행은 모든 고객님들께 엄격한 복장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명백히 좌절한 채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고객이고 들어갈 권리가 있어요. 소동은 박정호 행장의 주의를 끌었고 그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입구로 향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경비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박 행장은 엄한 눈빛으로 초라한 차림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희 은행은 매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업무를 보시려면 적절한 복장으로 다시 오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박 행장을 바라보았다. 제 옷차림 때문에 제 돈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고객 서비스입니까? 이는 자신과 고객을 존중하는 기관의 서비스입니다. 박 행장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 규정들이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대화는 몇 분 더 이어졌고 그 남자는 계속 항변했지만 박 행장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그 낯선 이는 분명히 좌절한 채 돌아섰고 박 행장에게 도전적인 눈빛을 보내며 은행을 나갔다. 소희는 이 모든 광경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 남자의 태도에서, 논쟁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는 방식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전형적인 불만 고객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 저거 봤어. 지은이 소희의 책상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난리도 아니네. 박 행장님이 잘 쫓아내셨어. 소희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고 있었다. 그러게.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지만 소희는 그 이상한 방문객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고객들을 응대하고 거래를 처리하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그 만남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있었다. 다음 날, 놀랍게도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바지와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둘 다 구겨져 있고 잘 어울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박 행장이 입구에서 그를 가로막았다. 선생님, 노력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만 아직 저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행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다. 이번에 그 남자는 화를 내기보다는 체념한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소희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박 행장이 멀어진 틈을 타 그 남자가 나가기 전에 조용히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니까 은행에서 보실 일이 그렇게 급하신가요? 그 남자는 놀란 듯이 소희를 바라보았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걸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다. 잠시 동안 소희는 그의 눈에서 뭔가를 보았다. 관심? 승인의 반짝임이었을까?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합니다, 아가씨. 그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시 올 겁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요. 이 말과 함께 그 남자는 떠났고 소희는 전보다 더 궁금증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책상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이 남자는 정말 누구일까? 왜 은행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복장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걸까? 그 후 며칠 동안 그 수수께끼 같은 남자가 계속해서 방문했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 끝났다. 박 행장이 입장을 거부하고 그 남자는 겉보기에는 체념한 듯 떠나갔지만 눈빛에는 결의에 찬 반짝임이 있었다. 소희는 이 모든 상황에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 남자의 고집과 규정을 지키려는 실제적인 노력의 부족이 결합된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그 남자가 다시 한번 거절당한 후 소희는 조심스럽게 그를 출구까지 따라갔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은행 밖으로 나와서 그를 불렀다. 제가 참견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왜 하필 저희 은행에 들어오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신가요? 그 남자는 멈춰서서 소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과 소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즐거움일까? 재미있는 질문이군요, 아가씨. 그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해둡시다. 그리고 이 은행에서 적어도 누군가는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 기쁩니다. 이 모호한 말과 함께 그 남자는 떠났고 소희는 전보다 더 혼란스럽고 호기심에 가득 찬 채로 남겨졌다. 그가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소희의 마음속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만약 그 생각이 사실이라면 지평선 은행과 그 완벽한 평판에 대해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소희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자신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녀가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은행과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골짜기시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하며 거리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소희는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미스터리의 끝을 볼 것이다. 그녀는 이 결정이 자신을 도전, 놀라운 발견,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가득 찬 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길은 그녀의 지성과 결단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장 깊은 가치관까지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리석 외관과 완벽한 평판을 가진 지평선 은행은 곧 밝혀질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 열쇠가 되었습니다. 지평선 은행에서의 다음 며칠은 겉보기에는 평범하게 지나갔지만 소희에게는 매 순간이 새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져 은행의 구석구석을, 동료들의 모든 몸짓을 살펴보며 수수께끼 같은 방문객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옆자리 동료인 지은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은의 손이 타자를 치는 동안 약간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정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을 수년간 알아왔고 이런 행동은 그녀답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지은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그 수수께끼 같은 방문객은 계속해서 은행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습니다. 매일 그는 약간씩 다른 옷차림으로 나타났지만 박 행장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기에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 남자의 또 다른 실패한 시도 후 소희는 용기를 내어 박 행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행장님 실례합니다. 그녀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분이 몇 주 동안이나 은행에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계신 걸 보셨잖아요. 이번만은 예외를 두는 게 어떨까요? 박 행장은 놀라움과 불승인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소희 씨, 규칙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가 우리의 규정을 무시하는데 고집스럽다고 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장님. 하지만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누군가가 특별히 우리 은행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잠시 동안 박 행장의 얼굴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 걱정? 하지만 그것은 나타난 것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김 씨, 당신의 일은 우리의 규정을 준수하는 고객들을 응대하는 것이지 경영진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책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과 함께 박 행장은 떠났고 소희는 답변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안고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낙담시키는 대신 은행장의 방어적인 태도는 오히려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행이 문을 닫은 후 소희는 늦게까지 남아 일했습니다. 미완성된 보고서를 핑계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알고 있는 잘못된 일이지만 필요하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동료가 인사를 하고 떠났을 때 소희는 조용히 박 행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그녀는 관리부서에서 빌린 마스터키를 사용했습니다. 사무실은 어두웠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만이 그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핸드폰에 작은 플래시를 켜고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 이 상황에 대해 빛을 던져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맨 아래에 서류 더미 아래에 숨겨진 마닐라 봉투가 있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고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일련의 사진들과 보고서였습니다. 사진들은 그 수수께끼 같은 방문객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은행에서 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이 이미지들에서 그 남자는 우아한 정장을 입고 고위급 회의실로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그의 신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장민호 국제적으로 유명한 보안 컨설턴트, 소희는 발 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 컨설턴트라고 이 모든 것이 테스트였단 말인가?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그녀는 핸드폰으로 문서들을 사진 찍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서랍을 닫으려는 순간 한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도에서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채 소희는 불을 끄고 캐비닛 뒤에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희는 지은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녀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소희는 조용히 지켜보며 그녀의 동료가 박 행장의 책상으로 직진해 그녀가 방금 뒤진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희는 숨을 죽이며 마음속으로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지은이 무언가에 연루된 걸까? 아니면 그녀도 의심이 들어 스스로 조사하고 있는 걸까?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분 후 지은은 마침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소희는 잠시 더 기다렸다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발견했던 그대로 두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골짜기시의 거리를 걸어 집으로 향하는 동안 거리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림자들이 위협적으로 길어지고 모든 소리에 그녀는 움찔거렸습니다. 소희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자신의 일을 하는 모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위험하고 알려지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서는 아마추어 탐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은 소희에게 감정과 의심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박 행장을 볼 때마다 그가 무엇을 더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그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더 크고 음흉한 무언가의 일부일까요? 그 수수께끼 같은 방문객, 장민호라고 소희는 상기했습니다. 은 계속해서 은행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볼 때마다 소희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정말로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의 보고서가 지평선 은행과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어느 날 오후 소희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장민호가 다시 한번 은행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정문으로 직접 향하는 대신 그는 멈춰서서 소희가 있는 곳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소희는 마치 그가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가 그녀가 발견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은 온 것만큼이나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장민호는 돌아서서 은행에 들어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소희에게 그 짧은 눈빛 교환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일 수 없었습니다.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를 끄고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소희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내일 그녀는 지은과 대면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이자 동료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든 장민호와 대화를 나눌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소희는 이 미스터리의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골짜기 시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그들의 변함없음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일, 동료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소희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행동이 이미 지평선 은행의 근간을 흔들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와 의혹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체스판의 핵심 말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골짜기 시의 새벽이 밝아올 때 가벼운 안개가 건물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자체가 자신의 비밀을 숨기려는 듯했습니다. 소희는 평소보다 일찍 지평선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결의는 뚜렷한 불안감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소희는 어떻게 상황에 접근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였습니다. 직설적이어야 할까? 아니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까? 정면으로 대립할까? 아니면 그녀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해야 할까? 그녀의 생각은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하이힐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평소의 미소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요. 그녀는 아무도 듣지 않는지 주변을 살펴보며 덧붙였습니다. 지은은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소희 씨. 무슨 일 있나요? 그들은 비어있는 작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소희는 문을 닫고 지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은 씨, 저는 당신이 며칠 전 밤에 박 행장님 사무실에 있는 걸 봤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정직함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셨나요?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잠시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할 것 같았지만 그녀의 어깨가 패배의 표시로 축 처졌습니다. 오, 소희 씨.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에 휘말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소희가 촉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함과 동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말하기 전에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소희 씨. 이상한 거래들, 사라지는 서류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패턴이 있어요. 은행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소희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은이 어떤 음모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의 의미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소희가 고백했습니다. 은행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남자에 대해 뭔가 아시나요? 지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복장 규정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사람 말이에요. 아니요, 그 사람이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소희는 지은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민호의 진짜 신분이 보안 컨설턴트라는 것을, 그녀가 말하는 동안 퍼즐 조각들이 지은의 마음속에서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안 컨설턴트라고요? 그가 여기 있는 이유가 제가 발견한 불규칙성들 때문일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 순간 마치 운명이 그들의 말을 들은 것처럼 그들은 창문을 통해 장민호가 은행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희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모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행동해야 할 시간이에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에서 나와 장민호가 박 행장의 환영을 받으며 그의 사무실로 안내되는 것을 보기에 딱 좋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장 선생님, 지평선 은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행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제 사무실로 와 주시겠습니까? 소희와 지은은 두 남자가 사무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은행은 긴장된 에너지로 윙윙거렸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소희와 지은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척하며 정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박 행장에 닫힌 사무실 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고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장민호가 먼저 나왔고 그의 얼굴은 읽기 힘들었습니다. 박 행장이 그 뒤를 따랐고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주목을 부탁드립니다. 박 행장이 발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분 후에 대회의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추측의 소리가 은행을 가득 채웠고 직원들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소희와 지은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동료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박 행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장민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은행에 들어오려고 시도했던 남자를 가리키며 장 선생님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보안 컨설턴트이며 우리의 절차와 관행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수행해왔습니다. 놀라움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희는 몇몇 동료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고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장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주목을 요구했고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행장님.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이 은행이 다양한 관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찰해왔습니다. 제 목표는 보안과 운영의 무결성에 대한 잠재적인 취약점을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몇 가지 영역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중 일부에서 탁월한 헌신과 직업 윤리의 예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소희에게 머물렀고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는 은행의 절차와 정책에 일련의 변화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고객의 자금 안전과 기관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장민호의 발표는 직원들 사이에 질문과 우려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안도한 것 같았고 다른 이들은 불안해 보였으며 소희가 주목한 바로는 몇몇은 긴장감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장민호와 박 행장이 질문에 답하고 다음 단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소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혹이 확인되고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지평선 은행의 변화와 도전의 시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소희는 어깨에 손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장민호가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소희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장민호를 따라 빈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지은이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장민호는 문을 닫고 소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김씨, 저는 당신의 업무를 면밀히 관찰해 왔습니다. 그가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과 옳지 않아 보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는 우리가 이 전환기에 정확히 필요로 하는 자질입니다. 소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선생님.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일을 최선을 다해 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장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신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현할 변화들은 쉽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것들이 올바르게 실행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소희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당신이 은행 내에서 제 눈과 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장민호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관찰하는 어떤 저항이나 불규칙성에 대해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주목한 몇 가지 과거 거래를 검토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희는 장민호가 그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이는 은행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회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도 있었습니다. 장민호가 발견한 불규칙성에 누가 더 관여되어 있을까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민호가 그녀의 망설임을 감지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발 물러서기를 원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여기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소희는 대답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장 선생님. 저는 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장민호는 소희가 그를 본 이래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일을 비밀로 유지해 주세요. 당신의 친구인 이지은 씨에게만 알려주세요. 그녀 역시 예리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군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소희는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흥분도 느꼈습니다. 지평선 은행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소희가 알지 못했던 것은 장민호를 돕기로 한 그녀의 결정이 그녀를 놀라운 발견들, 예상치 못한 갈등들, 그리고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위험들로 가득 찬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지평선 은행은 폭풍우를 맞이하려 하고 있었고 소희는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지평선 은행에서의 다음 며칠은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장민호의 존재는 일상적인 업무 루틴을 바꾸어 놓았고 기대감과 긴장감이 건물 구석구석에 가득했습니다. 소희에게 매 순간은 관찰하고 분석하고 은행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어나갈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민호가 그녀에게 할당한 서류 더미를 검토하던 중 소희는 일련의 거래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거의 무시할 만한 작은 금액이었지만 몇 달에 걸쳐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지은 씨, 소희가 속삭이며 친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지은이 다가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송금은 뭐죠? 확실하지 않아요.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여고의 계좌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날짜를 봐요. 항상 매달 15일이에요. 두 친구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장민호가 그들에게 찾아보라고 한 종류의 불규칙성이었습니다. 장 선생님에게 보고해야 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주변을 nervously하게 살펴보며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한 목소리가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김소희 씨, 이지은 씨, 박 행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장 선생님께서 회의실에서 두 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소희와 지은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발견되었을까요? 그들이 공영에 처한 걸까요? 안으로 들어가자 장민호가 테이블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아가씨들 앉으세요. 장민호가 말했습니다. 빈 의자들을 가리키며. 우리는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장민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제공해준 보고서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작업에 감명받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당신들은 제가 의심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불규칙성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소희와 지은은 안도의 눈빛을 교환했지만 장민호의 표정은 그들에게 축하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가 매우 정교한 자금 세탁 계획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을 드리웠습니다. 소희는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금 세탁이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지평선 은행은 항상 청렴성으로 유명했는데요. 장민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습니다, 김씨. 때로는 청렴성에 대한 평판이 불법적인 활동을 위한 최고의 위장이 될 수 있죠. 지은이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연루되어 있나요? 박 행장님인가요? 장민호는 의자에 기대 앉으며 두 여성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게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증명될 때까지 모든 사람이 의심의 대상입니다. 소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장민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의 눈은 결의에 차 빛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사의 가장 섬세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의심을 사지 않고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장민호가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들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장민호는 그들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소희와 지은은 일상적인 업무의 모습으로 특정 파일들과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은행 내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장민호는 그들에게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할 특정 거래와 계좌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회의를 마무리하며 장민호가 경고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정상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행동에서 어떤 변화라도 관련자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소희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회의실을 나서면서 소희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은행 직원에서 그녀는 자금 세탁 조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은 소희와 지은에게 긴장과 아드레날린이 뒤섞인 나날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모든 상호작용은 의심의 색채를 띠었고 그들이 검토하는 모든 문서는 미스터리를 풀 열쇠를 담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국제 송금 내역을 검토하던 중 소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취인 계좌 중 하나가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와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끌려 그녀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그 유령 회사는 일련의 다른 계좌들과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잡한 거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얼핏 보기에는 합법적으로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심스러운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발견에 흥분한 소희는 막 지은을 부르려고 했을 때 다른 것을 눈치챘습니다. 승인 문서 중 하나의 서명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그녀는 두려워하던 것을 확인할 때까지 파일들을 뒤적였습니다. 서명은 박 행장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희는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재빨리 문서들을 치우고 평소의 업무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행장이 그녀의 사무실 문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김 씨,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장 선생님께서 당신이 몇 가지 특별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일상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소희는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만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박 행장님. 저는 단지 장 선생님의 일상적인 검토를 돕고 있을 뿐입니다. 박 행장은 잠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당신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세요, 김씨. 지평선 은행은 당신에게 매우 좋은 은행이었습니다. 이 말과 함께 박 행장은 떠났고 소희는 불안한 감정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은밀한 위협이었을까요?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후 소희는 은행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장민호 지은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견과 박 행장과의 불편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민호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집중의 마스크였습니다. 소희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심을 확인해주는 것 같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박 행장이 연루되어 있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두뇌는 아닐 것 같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시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일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장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내야 할 점입니다. 그것도 빨리요. 이제 박 행장이 의심하고 있으니 우리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민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결의와 걱정이 뒤섞인 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희 씨, 우리는 조사의 가장 위험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새 음모자들은 다음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희는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평선 은행, 그녀가 수년간 헌신해온 기관은 내부에서 그것을 갉아먹고 있는 부패로부터 구해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침내 헤어질 때 소희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채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골짜기 시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워 보였지만 그녀는 저 구름 너머 어딘가에 진실의 빛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찾아낼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골짜기 시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하며 공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벤치에서 일어나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평선 은행은 그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윤리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향한 길을 이끌면서 말입니다. 은행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희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도전은 엄청났지만 그녀는 그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청렴성, 용기 그리고 결단력만 있다면 가장 높은 산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평선 은행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려 하고 있었고 김소희는 그 최전선에 서서 진실과 윤리의 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도록 할 것입니다. 지평선 은행에서의 다음 몇 달은 소희가 윤리 및 중법 감시 이사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소희는 새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이사님. 그가 인사했습니다. 이사회 회의 준비되셨나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주 동안 준비해온 제안서가 가득 담긴 폴더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관행에 뿌리 박힌 회의론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했죠. 장민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변화는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의 새로운 접근 방식의 이점을 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은 함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큰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과 새로운 얼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일부가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리고 몇몇은 거의 숨기지 않은 불신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희가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저는 지평선은행의 모든 운영에 있어 새로운 윤리적 정책과 투명성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소희는 은행의 미래에 대한 그녀의 비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내부 통제 시스템, 모든 직원을 위한 윤리 교육 프로그램,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 구축, 그리고 고객 및 규제 기관과의 완전한 투명성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 부문의 청렴성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에 대한 회의론으로 유명한 가장 오래된 이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김 이사님, 당신의 제안은 야심찹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구현하는 비용을 고려해 보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과잉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소희는 이 질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구현하지 않는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각 조치의 재정적 영향을 신중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신뢰와 평판이 초기 비용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토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소희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제안의 모든 요점을 변호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놀라움과 안도감 속에서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장민호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소희 씨. 당신이 그들을 설득했어요. 소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한 가지였지만 전체 조직에 걸쳐 변화를 구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주와 달 동안 소희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수준의 직원들과 만나 그들의 우려와 제안을 경청했습니다. 윤리 워크숍을 조직하고 절차 매뉴얼을 갱신하고 새로운 통제 시스템의 설치를 직접 감독했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절차를 불필요한 부담으로 여기는 일부 직원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변화로 인해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소희는 각각의 도전에 인내와 결단력으로 맞섰고 새로운 조치의 중요성을 지치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고객 서비스 구역을 걸어가던 중 소희는 두 직원이 소공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윤리 문제는 좋아,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경쟁사들은 이런 모든 제한이 없잖아. 소희는 멈춰서서 다른 직원의 대답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두 번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알아? 이 정책들을 시행한 이후로 고객들이 우리를 더 신뢰한다는 걸 느꼈어. 지난주에 한 고객이 우리가 투명하고 윤리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은행을 선택했다고 말하더라고. 소희는 자부심과 만족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서히 은행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지 6개월 후 소희는 그녀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지평선 은행이 윤리와 기업 투명성의 모범 사례로 저명한 국제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희는 은행의 모든 직원을 메인 로비에 모았습니다. 이 인정, 그녀가 말했습니다. 인증서를 높이 들고,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열심히 일한 결과이며 청렴성에 대한 헌신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이면서도 동시에 윤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룬 것에 대해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럽습니다. 뒤이어 나온 박수 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했습니다. 소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료들의 얼굴에서 미소와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도전을 받아들인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소희가 마지막 짐을 싸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장민호가 그녀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소희 씨,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6개월 만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이루지 못할 만큼을 이루어냈습니다. 소희는 미소를 지었고 감사함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선생님.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더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당신이 이룬 것을 축하하세요. 당신은 이 은행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날 밤 소희가 은행을 나설 때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부패와 기만의 상징이었던 지평선 은행은 이제 청렴성과 투명성의 등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길은 쉽지 않았고 소희는 앞으로도 도전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 시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를 걸어가며 그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만들어냈고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했으며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평선 은행은 다시 태어났고 그와 함께 더 윤리적이고 투명한 금융 부문에 대한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소희, 한때 평범한 직원이었던 그녀는 이제 그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날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소희가 지평선 은행에서 처음으로 불규칙성을 발견한 그날로부터 5년, 변화와 도전, 그리고 승리의 5년이었습니다. 한때 부패로 인해 붕괴 직전에 있었던 은행은 이제 금융계에서 윤리와 투명성의 모델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봄의 화창한 아침, 소희는 지평선 은행의 웅장한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은 진심 어린 미소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로비에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은행의 청렴성에 대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빛나는 명판이 있었습니다. 신뢰의 지평선,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당신의 신뢰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장민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약간의 향수가 어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희 씨. 그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큰 날 준비되셨나요? 소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감동과 멜랑콜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년간 내 집이었던 곳을 떠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은 준비됐죠. 오늘은 소희가 지평선 은행의 윤리 및 준법 감시 이사로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피가 리더십을 맡아 유산을 더욱 발전시킬 때라고 느껴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도 당신이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장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냈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어냈죠, 장 선생님. 우리 모두가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의 시간입니다. 아침은 마지막 회의, 감동적인 작별 인사, 그리고 팀에 대한 마지막 조언들로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정우의 모든 은행 직원들이 작별 인사 행사를 위해 강당에 모였습니다. 소희가 연단에 올랐을 때 존경의 침묵이 군중을 덮었습니다. 5년 전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습니다. 이 은행은 나락의 끝에 있었습니다. 부패가 그 기반을 갉아먹었고 대중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었죠. 많은 사람들이 지평선 은행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동료들의 주의 깊은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함께 우리는 이 은행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계의 청렴성의 등대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끈기 있게 해냈습니다. 소희는 계속해서 지난 5년간의 주요 이정표들을 회상했습니다. 새로운 윤리정책의 구현, 업계를 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창설, 다른 은행들의 기준이 된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출범 등 오늘 지평선 은행은 단순히 그 평판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은행 윤리의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들은 단순히 우리의 서비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때문에 우리를 신뢰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성과는 상이나 인정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건한 신뢰, 우리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삶들, 우리가 전체 금융 부문에 설정한 본보기로 측정됩니다. 소희는 다시 한번 멈추고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지평선 은행이 가능한 최고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떠납니다. 여러분의 손에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함께 구축한 청렴성의 수호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유산을 계속 이어나가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가 연설을 마치자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소희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고 자신의 가슴도 자부심과 감사함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소희가 사무실에서 마지막 소지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이지은이었습니다. 그녀의 옛 친구이자 동료로 형을 살고 가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안녕 소희야. 지은이 조심스럽게 문간에서 말했습니다. 방해하는 건 아니겠지? 소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지은아, 뜻밖이구나. 들어와. 두 여성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공유된 역사와 배신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너를 축하하고 싶었어. 지은이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이룬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내가 한 일이 용서받기 힘들다는 걸 알아. 하지만 소희는 손을 들어 그녀를 부드럽게 멈추게 했습니다. 지은아,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는 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네 모범, 그것이 나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내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도록 영감을 주었어. 소희는 감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연민, 슬픔, 희망.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 지은아. 우리 모두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두 여성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배신자와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폭풍을 겪고 빛을 향해 길을 찾으려 노력하는 두 사람으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이 떠난 후 소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좋든 나쁘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소희는 지평선 은행의 윤리이사로서 마지막으로 건물을 나섰습니다. 입구에서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포옹, 감사의 말, 그리고 행운을 빌어주는 말들이 그녀가 거리로 걸어나갈 때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보도에 서서 한 번 더 그 인상적인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는 해가 파사드를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마치 자연 자체가 지평선 은행의 새로워진 빛남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민호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후회되는 건 없나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요, 장 선생님. 그리고 그것은 항상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럼 이제 김소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장민호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소희는 도시의 지평선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결의에 차 빛났습니다. 저기 밖에는 많은 다른 지평선 은행들이 있어요, 장 선생님. 도덕적 나침반을 되찾아야 하는 기관들, 청렴성과 성공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하는 곳들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을 세상의 나머지와 공유할 때라고 생각해요. 장민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금융계는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고 있군요.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세요, 소희 씨. 장민호와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고 지평선 은행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소희는 거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골짜기시 위로 지고 있었지만 소희에게는 마치 동이 트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것은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소희는 그동안의 믿을 수 없는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발견한 젊은 직원에서 한 은행뿐만 아니라 전체 부문이 윤리와 청렴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킨 리더로 성장한 여정이었습니다. 지평선 은행은 계속해서 청렴성의 등대로 남을 것입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윤리와 성공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말입니다.
그리고 김소희, 그 빛을 켠 여성은 이제 그 횃불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 새로운 지평선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래는 밝았고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으로 무장한 채 청렴성, 용기 그리고 끈기는 한 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평선 은행과 김소희의 유산은 계속해서 미래 세대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옳은 일을 하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희망의 지평선이 있다는 지속적인 기억으로 말입니다.